장관님, 예. 그 참 녹취록을 장관님이 다 그 대장동 녹취록 말입니다. 예. 장관님이 전문 보신 적 있으세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보시지도 않은 분을 이제 앉혀놓고 막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게 제가 보기에도 장관님 입장이 좀 딱해 보이셔서 괜찮습니다. 일단은 좀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이제 장관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대장동 녹취록에서 비롯된 면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검찰이 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에게 복사를 안 해줘가지고 법원이 나설 때까지 하여튼 이게 공유가 안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의 결정으로 늦은 네. 뭐 만시지탄이지만 제 문제 의식은 그런 중요한 문제를 지난번 국감 때부터 이게 이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관련된 뭐 그 기관장인 검사장이나 뭐 총장이나 할 거 없이 다 부끄럽지 않게 수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어느 쪽으로부터도 신뢰를 못 받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괜히 불신을 자아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여전히 시끄러운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그 YTN에서 보도를 했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 관련된 계좌나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 양모 씨, 김건희 씨 이런 이름으로 기재가 돼 있다가 나중에 공소장에서는 김건희 씨 이름이 빠지고 양모 씨 등 이렇게 바꾼단 말입니다. 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고려 내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예, 어떻든 뭐 의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하여튼 유념하시고 지휘를 해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주가에 변동하는 추이나 매매 형태나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주가 조작단의 수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소장에 지금 여실히 드러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그 공범들은 전부 다 구속 기소가 됐는데 한 분 지금 딱 남아 있는 분이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지금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해명 가운데 거기에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그 매매에 가담했어야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도 의원님들 질의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공개된 거에 보면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라고 본인이 명기해서 제출한 자료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의 이사가 내부 거래와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좀 당연히 내부자 거래 의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최강 의원님 그냥 저도 저 기사 봤습니다. 네. 예, 뭐 저에게 수사 판단을 좀 묻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요. 수사의 판단이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출석 요구를 검찰은 당연히 했을 것 같고 출석 요구했다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임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본인이 또 이런 경력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 뭐 비상근 무보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무슨 게임산업진흥협회 이사로 있는 것도 재직증명서에다 기재를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비상근 무보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일을 안 한 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관성 때문에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 같다. 그냥 누구 등 해가지고 김건희 씨를 이름을 감춰준다고 해서 감춰줄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금 추가 주가 조작 의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부터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월 수입이 뭐 200만 원인가밖에 안 돼가지고 건강보험료도 7만 원밖에 안 되시는 분이 수십억의 자산가가 된 경위 배경에는 이런 식의 어떤 치부 행위가 소득을 얻는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많이 받고 있는 와중에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었거든요. 그때 해당자인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2010년 5월 이후에는 정리해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이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태도를 고수할 것처럼 보이다가 엊그제 토론에서 그 이후에도 거래를 했다. 손실도 있고 이익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우리 유성범 의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해서 얼마든지 자신 있게 설명하고 의혹에서 벗어나면 될 일인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피곤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 검찰은 지금 모든 계좌를 다 들여다보고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거는? 기본이겠죠. 네. 관련된 계좌들은 다 봤을 것이고 그 계좌가 1차, 2차 작전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부 다 김건희 씨의 계좌가 들어가 있다는 점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내부자 거래 의심, 통정매매 의심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래들이 흔적들이 다 발견되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또 해명과 관련해서 그 직원에게 전화해서 주문했고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다 했는데 이미 이게 집에서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의해서 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로도 밝혀지고 드러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괜한 의혹이라고 말씀할 게 아니라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의혹인데 자꾸 끌고 가고 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지 않나를 살펴보면 생각해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N사라고 되어 있던 그 비상장 주식 보유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딱 주가 상승 그래프가 저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직전에 매입을 한 게 나왔고 이것을 다음 2017년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이걸 보유하고 있고 근데 중앙지검에서는 금조부나 특수부 검사들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에 영향도 미칠 수 있고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부 정보를 습득할 우려나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도 유효한 거죠.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이 되는지는 제가 충분히 연구 못했습니다. 1분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왜 이 시기에 중앙지검장 재직 시기에 이런 그래프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이런 주가 매입이 주식 매입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거밖에 과연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결과를 내놓아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말씀이시니까. 예. 네, 검찰도- 분명히 저는 다른 주식 거래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그다음에 장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부탁드릴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신체 검사와 관련해서 그 법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검사 임용 당시의 자료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인사청문회 당시에 본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또 있거든요. 예. 그거까지도 함께 좀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